자, 여러분 이제 시작해 보는 거예요. 기록과 기록관리 원칙이다. 이게 여러분 이게 문제를 내는 교수님들이 두 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어때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어때?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때? 여기서 났어요. 문제가. 이해했죠? 그러면 어때? 내년에도 여기서 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록과 기록관리의 원칙이다라는 거잖아. 그쵸? 자, 기록이 뭐냐라는 건데, 개인이나 기업 또는 정보기관에 의해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물리적 형태, 특성과 상관없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 법적인 의무에 따라서, 그쵸? 그러니까 기록은 뭐예요? 법적인 의무가 있어야 기록이 되는 거야. 그쵸? 자, 의무에 따라서 그 본래의 업무상 조치와 관련하여 작성되거나 입수되고 기능, 정책, 결정, 절차, 수행 등 기타 행위들의 증거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법적인 의무라는 말과 증거다. 그치? 행위들의 증거로서 또는 그 안에 포함된 자료의 정보적 가치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법적인 의무, 증거, 정보적 가치 세 가지가 중요한 거야. 이해했죠? 자, 가치 때문에 그 기관이나 그것의 합법적인 계승자에 의해서 보존되거나 보존하게 된 모든 서적, 서류, 지도, 사진이나 기타 형태의 문서 자료들이다 라는 거지. 이해했죠? 그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셸렌버그라고 써 있잖아. 그쵸? 이 기록에 대해서 정의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셸렌버그라는 거야. 그 2번에 바로 나와. 셸렌버그의 정의를 보면 기록이 공적 행위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공적 행위, 법적인 의무에 따른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공적 행위가 되는 거야. 그렇죠? 공적 행위가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기본적 특성을 명확히 하고 있고 또 활동에 대한 뭐라고 돼 있어요? 증거로서의 가치와 정보적 가치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인 의무 또는 공적 행위, 증거로서의 가치와 정보적 가치가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거를 기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정의인데 기록의 다양한 의미라는 게 있어. 그렇죠? 그럼 기록은 레코드, 아카이브, 도큐먼트, 데이터, 정보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럼 레코드부터 보면 기록을 레코드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형식이나 매체에 상관없이 여기도 뭐라고 돼 있어? 법적 의무를 이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어때? 우리가 셸렌버그의 정의하고 가장 비슷한 게 뭐가 돼? 이 레코드란 말이야. 그쵸? 자, 그러므로 이를 구성하거나 증거를 제공하는 조직, 증거라는 말이 나오네. 그쵸? 개인에 의해서 생산, 이관, 수집, 이관이라는 건 어때요? 옮겨서 보관한다는 얘기잖아. 그쵸? 수집, 보존, 활용되는 기록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생산자가 속해 있는 처리과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기록과,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보면 레코드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야? 처리과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처리과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기록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록물이라는 의미에서 현용 기록물이다. 그러니까 레코드는 뭐다? 현용 기록물이다라는 거야. 이해했죠? 현용 기록물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따라서 현용 기록물의 경우에는 어때? 업무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강조된다라는 거죠. 증거로서의 가치가 강조돼. 뭐보다? 정보적 가치보다는 어때요? 증거로서의 가치가 강조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레코드 말고 아카이브라는 말이 있어요. 아카이브는 어때? 많이 들어봤잖아, 요즘에는. 그치? 이거는 아카이브라는 말은 연구 기록물이란 뜻이야. 자, 그럼 기록을 아카이브라는 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그라미 쳐 뭐라고요? 연구 기록물이라는 의미와 연구 기록물을 보존하는 곳으로서 기록 보존소라는 의미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 아유, 안 외워도 돼. 그냥 야, 연구 기록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아카이브예요. 이걸 못 찍겠어. 찍을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뭔가 이해를 하고 암기는 차후 문제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게 내일 정도에 내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진도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뭐보다? 그치? 이해나 암기보다.
특히 정보사회론에서는 어때요? 이해나 암기를 요하는 문제가 안 나와. 그러니까 설사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때? 그러면 다 걸러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정답은 내가 이제 맨날 1년 동안 계속 말할 건데 손을 들고 있어. 이해했죠? 그럼 뭐 연도 이런 거 나와도 어때? 여러분이 명확히 틀렸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가 아니라 그냥 계속 보기만 해도 어때요? 어떻게 할 수 있어? 정답을 찍을 수 있다. 그게 뭐하고 다른 거야? 주관식 문제와 객관식 문제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해했지? 우리가 보는 시험은 어떤 문제야? 객관식 문제다. 객관식 문제는 전혀 몰라도 있잖아. 그냥 4개 중에 어때? 찍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때? 몇 %는 나와. 25%는 나와. 근데 내가 어때? 내가 배경 지식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50%는 돼. 그래서 이제 많이 읽었어. 배경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어때? 많이 익숙해졌어. 그러면 어때요? 거의 90%의 확률로 어때? 정답을 맞힐 수 있단 말이야. 이해했죠? 그래서 그냥 이제 보면 돼. 아카이브가 뭐라고? 연구 기록물 또는 기록 보존소라는 의미 2가지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연구 기록물이라는 의미는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이나 생산자가 현재는 활용하지 않는 기록이야. 이해했죠? 그러면 현재 활용하는 기록을 현용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그걸 뭐라고 불러? 레코드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레코드하고 반대말이 뭐다? 아카이브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넘겨서 자, 우리가 그리고 연구 보존을 위해서 평가 선발된 연속적인 가치를 가진 기록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모든 현용 기록물을 다 아카이브에 보존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아카이브에 보존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선택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가, 선별된, 그렇지? 영속되는 가치를 가진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겠어? 증거적 가치보다는 정보적 가치가 중요하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현재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동그라미 쳐 뭐라고요? 참고적 가치, 연구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비현용 기록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하고 뭐가 가장 중요한 말이야. 레코드란 말과 아카이브란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다라는 거죠. 그 도큐먼트라고도 하는데 기록을 도큐먼트로 사용할 때는 하나의 분리된 단위로 취급되는 기록 정보나 객체, 즉 기록물 자체를 말하는 의미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보면 도큐먼트라고 할 때는 어때요? 이게 레코드인지 아카이브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냥 무조건 레코드든 아카이브든 다 뭐가 되는 거야? 도큐먼트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기록물 자체를 말하는 의미가 된다. 기록을 만들고 이를 정리하여 하나의 관리 단위로 만드는 과정을 기록화라 그래. 그러니까 기록화는 어때? 도큐멘테이션이거든? 그러니까 기록화하고 어때? 도큐먼트는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볼 건데 데이터, 정보라고도 부른다.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가서도 나와. 이해했죠? 데이터, 정보, 지식. 이거 구별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쉽지만 그런데 어때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야? 레코드하고 아카이브만 정확히 기억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데이터, 아직 가공되지 않은 사실이나 형태의 것을 말해.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공하면 뭐가 되겠어? 정보가 되고, 정보를 가공하면 지식이 되는데, 그렇지. 뒤에 가서 나올 거고, 대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같이 정보 처리 시스템 안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해석하며 처리하는 데 적합한 형식적 방법으로 정보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뒤에 가서 할 거지만 오늘 첫날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실이라는 게 있어. 사실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표현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표현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때? 이게 가공되면 뭐가 돼? 이게 가공되면 정보가 되는 거고, 정보가 다시 가공되면 뭐가 되겠어? 이게 가공되면, 그쵸? 이게 뭐 지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아니,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어때요? 지금 올림픽 보러 파리에 놀러 갔어. 그럼 어때? 에펠탑이 있잖아. 그치? 에펠탑에 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친구가 어때요? 사진을 찍어줬잖아? 그럼 어때? 내 카메라에 들어왔잖아.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표현돼서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고,
내가 어때? 에펠탑의 앞에 갔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별 내용은 아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와 같이 컴퓨터 스마트폰도 어때? 컴퓨터니까 정보 처리 시스템 안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해석하며 처리하는데 적합한 형식적 방법 뭐예요? 사진 이런 거잖아, 그렇죠? 자, 형식적 방법으로 정보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정보는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각하게 된 지식이나 그 과정에서 전달되고 소통되는 지식을 말한다. 여기 지식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보다는 이렇게 어때요? 사실, 데이터, 정보, 지식을 어때요? 명확히 구별하는 문제가 이제 뒤에 가서 나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알면 돼. 아카이브하고 레코드만 정확히 알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 기록의 다양한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죠? 틀린 거. 기록을 레코드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형식이나 매체에 상관없이 법적 의무란 말이 나오네, 그렇죠? 이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말한다. 그쵸? 이것도 보면, 그치, 뭐 이런 말 읽어본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그치. 뭔가, 틀렸다. 이런 느낌은 안 들잖아? 그게 어때요? 일본 같은 거는, 모르겠어.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어때? 이렇게 푼단 말이야. 자, 그러면 기록을 아카이브라는 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 기록물이라는 의미와 어때? 연구 기록물을 보존하는 곳으로서의 기록 보존소라는 의미 두 가지로 사용된다. 이거는 뭐 확실히 맞지? 이해했죠? 그럼 3번을 생각해 보는 거야. 기록을 도큐멘트로 사용할 때는 어때? 기록을 만들고 이를 정리하는 하나의 관리 단위로 만드는 과정. 기록 자체가 도큐멘트라고 했잖아. 이 과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내가 도큐멘테이션, 기록화라고 했잖아. 그쵸? 그래서 문제를 잘못 냈지. 왜 잘못 냈어? 야, 문제를 내면 이런 걸 내야지. 이해했죠? 레코드나 아카이브를 물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인데, 문제 낼 때는 어때? 실력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쨌든, 기록을 데이터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어때? 아직 가공되지 않은 사실이나 형태의 것을 말한다. 그렇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어때? 여기서는 3번인데, 그쵸. 여기서는 우리가 아카이브하고 어때? 레코드를 주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지. 넘겨서, 이거 진짜 시험 많이 났다. 기록의 4대 속성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이게, 오센트리시티. 그렇죠. 오센트리시티. 자, 발음이, 그치, 개 같다. 그쵸. 자, 진본성이라 그래. 진본성. 그럼, 진본성이라는 거는 뭐냐라는 거면, 이게 진짜야? 이런 거야. 이해했죠? 진짜야?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기록이 그 취지와 맞는지, 기록을 생산하거나 보내기로 되어 있는 사람에 의해 생산되거나 보내졌는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때? 그 취지와 맞는지도 중요하지만, 기록이 어때? 이게 진짜가 되려면 어때? 권한이 있는 사람이 생산했을 때 진본성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진본성이 있다는 거는 뭐 되지 않았다는 거야. 위조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이해했죠? 자, 그래서 기록을 생산하거나 보내기로 되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생산되거나 보내졌는지, 명시된 시점에서 생산되거나 보내졌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진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록이 생산, 수령, 전달, 유지 또는 처분을 통제하는 정책 및 절차 등이 문서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진짜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기록을, 그치,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제 부대에 가시면 여러분들 어때? 문서를 작성할 거 아니야? 그럼 어때? 권한이 있는 사람이 어때? 그 문서를 만들었는지. 권한도 없는 사람이 그 문서를 만들었을 때는 어때? 그게 진짜 문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쉽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생각해봐. 자, 내가 메일을 보냈어. 메일을 보내려면 어때? 네이버 메일을 보냈다고 생각해보면 뭘 해야지 네이버 메일을 보낼 수 있어요? 그치. 로그인해야 되잖아. 이해했지? 그러면 기록 작성할 때도 뭐가 있어야 돼? 로그인을 해서 내가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작성하면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게 진본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는 취지에 맞아? 그러면 어때요?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 거, 기록을 생산하거나 보내기로 되어 있는 사람에 의해 생산되어거나 보내졌는지가 진본성을 확실히 결정하는 거지만,
명시된 시점에 생산되거나 보내졌는지 이런 것들은 어때요? 명시된 시점이고 취지도 맞아.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이 만들었다고 말하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진본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들어져야 한다. 자, 그래서 3번 동그라미 쳐 뭐라고요? 기록의 생산자가, 그치? 생산자가 확인될 수 있고 인가를 받았는지, 그치? 인가를 받았는지 증명할 수 있게 하며 기록이 인가받지 않은 접근에 의해서 부가, 삭제, 변경, 이용 또는 은폐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러분 잘 봐. 요거는 여기가 이제 항상 시험에서 여기서 난다고 했잖아. 그러면 기록이 변경되지 않는다, 변경되지 않았다는 건 어때요? 다시 기록이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생산되었다. 이건 뭐라고 그래? 진본성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권한도 없는 사람이 어때? 기록을 변경했다라고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무결성의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무결성과 진본성은 다르다. 이제 좀 이따 이제 알게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인가받지 않은 접근에 의해서 거기 줄쳐 뭐라고요? 기록이 인가받지 않은 접근에 의해서 부가, 삭제, 변경, 이용, 은폐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 그러면 진본성은 뭘 막아줄 수 있다는 거야? 무결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다시 생산자를 확인하는 게 뭐야? 이게 진본성이고 이게 어때요? 변경되지 않았다. 이걸 뭐라 그래? 무결성이다. 그러니까 무결성이라는 건 완전 무결해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변경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신뢰성 봐봐. 신뢰성이라는 건 뭐가 되겠어요? 믿을 수 있다 라는 말이잖아. 그쵸? 그럼 언제 믿을 수 있어? 진본성이 있을 때 믿을 수 있잖아. 이해했죠? 그래서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워. 기록의 내용이 업무 처리, 활동 혹은 사실을 충분히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후의 업무 처리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거로 할 만한 것인지를 의미한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봐. 권한이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어? 허위 자료를 만들 수 있지. 야, 권한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어때요? 믿을 수 있는 정보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권한도 없는 사람이 만든 것보다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만들었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더 믿을 수가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진본성이 있다는 것과 신뢰성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이지만 진본성은 뭐의 근거는 될 수 있어? 신뢰성의 근거는 될 수 있다. 자, 그 의의를 봐봐 여러분. 자, 의의했고 그러면 기록의 신뢰성을 판정하는 구체적 기준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읽어보면 업무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진 개인, 즉 그 기록과 관련된 업무 활동의 담당자가 생산하였는가를 확인해야 된다. 이거 뭐예요? 진본성이지. 그러니까 진본성이 있을 때 뭐가 생겨? 신뢰성이. 물론 진본성과 신뢰성은 다른 얘기지만 진본성이 있으면 어때요? 신뢰성이 있다고 우리가 어때? 판단할 수 있는 뭐는 될 수 있다. 근거는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에 의해서 생산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럼 생각을 해봐. 이것도 우리가 진본성을 판단할 때는 어때요? 이게 그치? 그러면 여러분 기록을 할 때 기록 양식이라는 게 있고 어때? 전자문서에서도 어때? 뭔가 양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정해진 형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정해진 형식과 다른 이상한 문서를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은도 뭐예요? 이것도 진본성인데 진본성이 있으면 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신뢰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신뢰성을 판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기억, 니은은 뭐가 있을 때? 진본성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때? 진본성도 없는 것보다는 어때?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이 실행을 지시하는 공문서가 그 조직이 공문서를 기한하고 결제하는 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생산되었다면 신뢰성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때? 진본성이 이걸로 바로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이해했죠? 적어도 어때? 이런 형식을 지켰다면 어때? 진본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어때요? 신뢰성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다. 이해했죠? 자,
기록과 관련된 업무 활동이 수행된 바로 그 시점이나 그 직후에 생산된 기록이어야만 신뢰성을 확보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업무 활동을 했으면 그걸 뭘로 남겨? 증거적 가치라고 했잖아. 이해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 일지를 쓰면 어때요? 훈련했어요. 이렇게 업무 일지 쓸 거 아니야? 그럼 훈련했다는 증거로 남기는 게잖아. 그러니까 업무 활동이 수행된 바로 그 시점이나 직후에 생산된 기록이어야만 신뢰성을 확보한 기록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나도 면제는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나도 맨날 업무 일지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뭐 우리는 그렇게 막 아주 그렇게 엄격한 부대는 아니어서, 그치? 한 일주일 동안 안 쓰면 어때? 일주일 동안 맨날 이렇게 쓰고 그러면 어때요? 이제 그래. 그치. 요즘에는 안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그랬어. 자, 그래서 어때요? 부대 일지를 어때요? 막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밀렸다가 한 번에 쓰고 그래. 얼마나 편한 데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어때? 친구들 만났을 때 어때? 그쵸. 군생활 얘기는 절대로 안 한다. 여러분한테도 앞으로 안 한다. 어쨌든, 그쵸. 생산된 기록이어야만 어때? 신뢰성을 확보한 기록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성이 문제로 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 이해했죠? 신뢰성은 뭐예요? 그냥 믿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 이해했죠? 자. 그러면 무결성, 그러니까 항상 시험은 뭐예요? 진본성과 무결성을 구별하는 문제야. 그러면 권한이 있는 사람이 생산했다. 이건 뭐예요? 진본성의 문제라면 변경되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무결성의 문제란 말이야. 자, 무결성은 기록의 완전함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완전함이라는 건 변경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무결성은 기록이 인가받지 않은 변경으로부터 보호되었을 때 충족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경하면 뭐야? 무결성. 생산하면 뭐야? 얘는 진본성이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인가를 받은 어떠한 주소, 추가 혹은 삭제도 명백하게 드러나야 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돼. 이해했어요? 그 나중에 뭐 주석을 단다든지, 주석은 어때요? 이거 설명하는 거야. 이해했죠? 자, 그러면 추가 혹은 삭제도 명백하게 드러나야 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돼. 그치? 변경된 것을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기록을 수정할 때에 취해야 하는 수정. 생산이 아니라 수정은 뭐의 문제야? 무결성의 문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정할 때 취해야 하는 정책과 업무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이해했죠? 여기는 생산할 때도 당연히 절차가 필요하지만 뭐 할 때도 절차가 필요해. 수정할 때도 절차가 필요한데 수정할 때 필요한 절차는 뭐를 위한 거야? 무결성을 위한 거고 생산할 때 필요한 절차는 어때? 진본성을 위한 거다라는 거죠. 자, 기록이 생산된 이후 생산될 때는 뭐야? 진본성이지만 생산된 이후의 변경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게 함으로써 기록물이 무단 변경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구별할 수 있는데 두 번이나 똑같은 거를 2년이나 3년 터울로 어때? 두 번이나 냈으니까 어때? 또 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자, 교수님이 또 세 번째도 이걸 낼까? 그건 뭐 모르겠어. 그렇지만 어때요? 시험에 났던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용 가능성, 기록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 검색, 동그라미 있죠? 위치 찾는 게 뭐 검색이잖아. 그렇죠? 보일 수 있고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용 가능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자, 그러면 자, 2번 기록과 그 기록을 생산하는 업무 처리, 행위 등이 연결되어 보일 수 있어야 하며, 그렇죠? 일련의 활동의 과정을 생산된 기록들 사이의 연계성도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증거로서의 가치잖아. 그치? 그러면 부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뭐 그 부대 일지 쓰고 그러진 않겠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때? 부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기록으로 남겨서 뭘로? 이걸 증거로 삼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업무 처리, 행위 등이 연결되어 보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록만 봐도 어떤 업무가 처리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일련의 활동의 과정과 생산된 기록들 사이의 연계성도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기록을 이용하려면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전자기록의 이용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환경의 변화에도 보거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뒤에 가서 이제 바로 볼 건데 자기 테이프라는 게 있거든? 자기 테이프에다가
기록해 놨어. 방송국에서 자기 테이프에다가 기록해 놨거든? 근데 어때? 자기 테이프를 읽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그러면 어때요? 이게 이용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 이해했죠? 그럼 자기 테이프에다가 기록을 해놨으면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적어도 USB에 담아놔야지 이게 꽂아서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런 얘기다. 그래서 기술 환경이 변화해도 보거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을 유지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말이 아니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2021년에 이제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조직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그렇지? 야, 법적 의무란 말이 나왔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거와 정보적 가치가 있다. 생산 접수 유지하는 정보를 뭐라고 한다? 기록.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1번 뭐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잖아. 이해했죠? 여러분이 지금은 뭐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지금 여러분 판단하는 거 뭐 다 틀려.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때? 공부를 많이 하고 나면 내가 공부를 되게 많이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내년 뭐 1월 달쯤 갔는데 내가 이제 이 선지를 읽었는데 어때? 틀린 걸 못 찾겠어.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틀린 걸 내가 못 찾았어. 그러면 맞은 거야. 이해했죠? 이게 안 보이는데 굳이 거기서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공부를 했으면 그냥 바로 보이게 돼 있어. 이해했죠? 바로 보이게 돼 있어. 그럼 1번, 잘 모르겠어. 잘 못 찾았어. 그럼 어때? 그냥, 틀린 거 없겠지. 기록의 4대 속성으로 어때?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 가능성. 이건 뭐, 그치. 지금도 이제 여기는 어때? 확실히 맞았다는 걸 알겠네. 그쵸? 3번, 기록의 무결성 보장 업무는 정보 기록자가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4번. 자, 그러면 어때요? 비현용 기록은, 비현용 기록이야. 지금 사용되지 않는 기록이잖아. 이해했죠? 현용 기록이 있고 비현용 기록이 있고 중간에 준현용 기록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비현용 기록은 현재 업무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2차적 활용을 위해서 보존되는 기록으로 기록물의 행정적 가치나 증빙적 가치, 증거적 가치, 역사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폐기 또는 보존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여기서 다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래도 1번은 맞는 것 같아. 그치? 그럼 어때? 3번, 4번 중에 여러분 뭐 찍겠어요? 3번 찍는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잘 봐. 지금 뭐라고 돼 있어 거기? 자, 우리가 어려운 문제야. 이것도 사실 이것도 어때? 다 틀렸다. 정보 기록자는 뭐야? 정보를 생산하는 자잖아. 이해했지? 그러면 생각해봐 여러분. 그치? 무결성은 어때? 이게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야? 변경되지 않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처리과에서는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 진본성에 관심이 있는 거고, 이걸 어때? 보관하는 자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치? 무결성에 관심이 있는 거다라는 거야. 이해했죠? 그래서 3번 한번 설명을 읽어볼게. 진본성에 대한 설명이다. 진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생산, 수령, 전달, 유지 또는 처분을 통제하는 정책 및 절차 등이 문서로 만들어져야 돼. 그쵸? 이를 통해서 기록의 생산자가 확인될 수 있고 인가를 받았는지 증명하게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진본성은 누가 가장 중요해? 생산자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인가받지 않은 접근에 의해 부가, 삭제, 변경, 이용, 은폐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 그러니까 무결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단 말이야. 반면에 무결성은 기록의 완전함과 변경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데, 무결성은 기록이 인가받지 않은 뭐로부터, 변경으로부터 보호되었을 때 충족될 수 있어. 인가를 받은 어떠한 주석 추가 혹은 삭제도 명백하게 드러나야 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정할 때 취해야 하는 정책과 업무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보 기록자가 담당하는 것보다는 정보를 어떻게 하는 거? 기록을 보관하는 자. 이해했죠? 자, 그래서 어때요? 이거는 뒤에 가면, 그치, 우리가 뭐 아키비스트라든지 레코드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무결성을 담당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말이야.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그쵸,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봐봐요, 여러분. 기록의 4대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진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생산, 수령, 전달, 유지 또는 처분을 통제하는 정책 및 절차 등이 문서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맞는 거잖아, 그치? 생산 나오면. 신뢰성은 기록의 내용이 업무 처리, 활동 혹은 사실을 충분히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뭐예요? 믿을 수 있는지. 그것이 신뢰성 맞잖아, 그쵸? 무결성은 그 기록이 취지와 맞는지, 그 기록을 생산하거나 보내기로 되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생산되거나 보내졌는지 하면 틀렸지. 변경이 나와야 되잖아. 생산 나오면 뭐예요? 생산되거나 보내기로 되어 있는 사람에 의해 생산되거나 보내졌는지는 무결성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진본성의 문제다라는 거야. 이해했죠? 진본성의 문제. 명시된 시점에 생산되거나 보내졌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얘는 진본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무결성은 기록의 완전함과 변경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용 가능성은 기록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 기록에 검색될 수 있으며 보일 수 있고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니 맞잖아, 그렇죠? 자, 이 정도는 어때요? 우리가 풀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어때요? 한 번 더 났어. 2023년 작년에.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뭐 이상한 게 난 게 아니라 그냥 그때도 뭐예요? 진본성과 무결성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다. 이해했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제 올해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 물론 올해 문제도 되게 중요해. 올해 문제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작년 문제. 이해했어? 작년 문제. 그러니까 22년 문제가 더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22년에 출제한 사람들이 어때? 여러분 시험에는 출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다고 해서 어때요? 연속으로 2년 동안 나오는 문제도 많아.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어때? 다 중요하지만 특히 어때요? 22년 문제를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이제 기록관리의 원칙이다. 이제 아직은 여기서 시험에 나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수님들은 그치. 그치. 오늘 첫날이니까. 그쵸. 첫날이니까. 제가 이제 대학 1학년 때, 그치. 대학 1학년 때, 그치. 중간고사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어때? 선배들이 중간고사 공부를 할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왜 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했더니 20년째 어때? 그치. 문제가 똑같이 나온대. 자. 진짜요? 그래서 어때? 실제로 중간고사를 봤더니 진짜 똑같이 나왔어. 이해했죠? 선배들이 나올 거라고 한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 그래서, 그때의 생각은, 이것도 뭐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때 생각은 어때? 교수가 되면 진짜 편하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단원에서는 어때요? 그 문제밖에 중요한 게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교수님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어때요? 그냥 낸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다른 사람이 냈거나 어때? 자기가 냈거나 이런 거 신경 안 써. 그 사람도 어때? 20년 동안 어때요? 중간고사 때 똑같은 문제만 낸 거잖아. 자기가 낸 문제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시험에 났으니까 뭐 안 난다. 이런 생각은 교수님은 어때?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난 것이나 안 난 것이나 어때요? 다 공부해야 돼. 자. 그리고 어때요? 그래서 계속 나는 거예요, 기출문제는. 자. 근데 이제 기록관리의 원칙. 자. 여기는 안 났는데, 그치. 한 번 안 났으면 어때요? 계속 안 날 가능성도 높은데, 또 모르지. 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자. 기록관리의 원칙을 뭐라고 하냐면 어때요? 퐁존중의 원칙이라 그래. 그쵸? 이제 프랑스어야. 자. 퐁존중의 원칙, 퐁존중이라는 개념은 오랫동안 고수되어 온 기록관리 원칙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원래 프랑스어 용어인 레스펙트 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게 뭐예요? 리스펙트, 존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퐁이라는 말은 뭐예요? 형식이란 말이야, 이게. 이해했죠? 형식. 그래서 단순히 기록 생산자에 대한 존중 정도로 정의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관리 원칙 중에서 퐁존중의 원칙이 뭐예요? 기록 생산자에 대한 존중이란 뜻이야. 그럼 왜 기록 생산자에 대한 존중이야? 기록 생산자가 만들어 놓은 형식을 유지하니까
그렇죠. 기록 생산자에 대한 존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통존중의 원칙은 출처와 원질서. 동그라미 쳐. 뭐라고요? 통존중의 원칙은 뭐를? 출처와 원질서라는 두 개의 연관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했죠? 이걸 뭐라고 그래? 통존중의 원칙이다. 아직 시험에 안 닿았으니까 시험에 날 가능성은 어때? 충분한 거야, 이거는. 자, 그럼 출처는 기록을 원래 생산한 부서를 출처라 그래. 이해했죠? 자, 원질서는 기록을 원래 생산한 부서에서 기록이 생산되고 보관하는 순서와 조직. 이걸 뭐라고 한다? 얘를, 그쵸, 원질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형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 자, 근데 형식 하지 말고 출처와 원질서의 존중을 뭐라고 한다? 통존중의 원칙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출처별 원칙이다. 출처별 원칙은 기록의 물리적 성질보다는 그 개념적 성질을 강조한다. 그러면 여기서 물리적 성질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개념적 성질이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 물리적 성질은 뭐가 될까? 그렇죠. 물리적 성질이라는 건 얘가 전자매체로 돼 있느냐, 전자기록으로 돼 있느냐, 아니면 어때 종이로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죠? 그런데 어때? 개념적 성질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뭐 내용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개념적 성질. 자, 그래서 개념적 성질을 강조해요. 자, 다시 뭐가? 출처별 원칙이. 이해했지? 출처별 원칙이. 자,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면, 자,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야, 워드로 작성돼 있어. 얘는 HWP로 작성돼 있어. 얘는 한글로 작성돼 있어. 이런 건 뭐예요? 물리적 성질이라고 할 수 있잖아. 이해했지? 그것보다는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어. 이걸로 이제 뭐예요? 이걸로 분류하는 것이 뭐예요? 출처별 원칙이다라는 거지. 자, 즉, 기록의 물리적 형태보다는 어때? 바로 기록의 증거적 성질. 그치? 이 기록을 다른 정보와 구별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록의 증거적 성질과 같은 말이 뭐야? 개념적 성질이잖아. 이해했죠? 증거적 성질을, 개념적 성질, 기록을 다른 정보와 구별시켜 주는데 출처는 기록으로부터 정보를 검색하는 기초를 제공해. 그러니까 뭘 검색할 때 뭐부터 찾으면 돼요?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거야. 이해했죠? 얘는 어때? 기획재정부에서 만든 거야. 라고 해서 어때요? 일단 뭐부터 찾아? 그렇지. 출처부터 찾는다. 그럼 어때요? 그러면 이제 검색이 되는다. 검색의 기초를 제공하는 거예요. 누가가 중요한 거잖아. 출처는. 그렇지. 누가 어디서 언제 왜 기록을 생산하고 사용했는가를 아는 것은 기록의 형태, 주제나 내용보다도 어때? 검색에 더욱 효과적인 핵심 사항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기록의 형태, 야, HWP야, 그걸로 찾는 미친놈이 어딨어. 이게 뭐요? 이게, 그치. MS 워드로 만들었어. 한글로 만들었어. 이런 걸로는 못 찾겠지, 당연히. 이해했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서 기록의 형태, 주제나 내용. 똑같은 주제도 어때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만들 수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찾는 게 아니라, 뭘로 찾는다? 출처로 찾는다라는 거죠. 출처, 먼저 출처로 찾는다.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언제 왜 이게 뭐야? 출처야. 이해했죠? 자, 그다음 어때? 이거 아는 것은 기록의 형태나 주제나 내용보다도 어때? 검색에 더욱 효과적인 핵심 사항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기록의 형태나 주제나 내용이 뭐가 되겠어? 얘가 물리적 성질이 되는 거잖아. 이해했죠? 누가 어디서 언제 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개념적 성질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출처가 된다라는 거죠. 자, 증거적 성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따라서 출처별 원칙은 하나의 출처가 다른 기록물들을 혼합하여 관리해서는 안 된다. 야, 기획재정부에서 만든 거하고 어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만든 걸 어떻게 혼합해서 관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야. 자, 쉽게. 자, 그래서 출처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은 기록물을 생성시킨 주체, 동그라미 쳐, 그쵸? 주체로서의 조직 및 생산자 등과 함께 기록물이 생성 사유가 되는 기능 및 목적 등을 포함하는데, 그러면 이제 출처라는 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진본성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 이해했죠? 자,
이 원칙의 핵심은 기록물의 생성 배경이나 유래, 연원 등이 반드시 기록물 실물과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했죠? 이게 뭐 전자기록이든 종이로 돼 있는 거든 이걸 누가, 언제, 왜 만들었어. 이런 것들과 어때?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는 말이야. 이걸 뭐라고 한다? 출처별 원칙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원질서 존중의 원칙. 자, 기록은 반드시 원질서에 의해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자, 기록은 기관의 효과적 기록관리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관에서 수립한 기록철, 분류, 검색 방법에 따라서 관리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생산한 주체들이 뭐예요? 지금 검색 방법이나 이런 걸 정해놨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기록관이 뭐예요, 이게? 기록관은. 우리가, 자, 이거는 기록관은 생산한 사람을 기록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면 기록관은 논리적이고 체계적 기록관리 업무 절차에 따라서 동그라미 쳐 뭐라고? 기록을 생산, 관리, 보존해야 돼. 특히, 뭐 생산이 뭐예요? 기록관. 그럼 어때요? 이제 이게 레코드라고 할 수 있잖아. 이해했죠? 그러면 아카이브로 보내줬다. 연구 기록 보존소로 보내줬을 때도 이게 어때요? 우리가 연구 기록물 관리 기관은 기록이 이관되었을 때, 그렇죠? 옮겨왔을 때 원본 기록물에 부여된 질서를 변경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생산한 사람들이 부여한 질서를 어때요? 아카이브 같은 곳에서 변경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원질서 존중의 원칙이라고 한다. 뭐 쉬워, 내용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출처별 원칙과 원질서 존중의 원칙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그래? 레스펙트 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퐁 존중의 원칙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그치, 이제 봐봐. 기록이 생산되고 사용된 방식을 반영한 원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돼. 어디서? 아카이브에서도. 뭔 말인지 알겠지? 아카이브에서도. 특징, 원질서 원칙은 기록물을 편철하거나 보존하면서 생산자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관이라고 했잖아. 그쵸? 정한 배열 순서, 번호 부여, 체계 등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라는 거죠. 기록물 편철 순서나 등록 번호 등은 업무 처리 과정의 논리적 과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기록관 등에서 주관적 판단으로 어때요?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기록물의 기본 구성, 즉 원질서 부여는 기록물 생산 부서의 고유 책임이 된다. 그 원질서는 누가 부여하는 거야? 그렇지, 생산자들이 부여한다. 처리과가 뭐예요? 생산하는 자들이잖아, 그렇지? 기록물 관리 책임자나 기록관의 담당자는 원질서 부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도 점검을 해야 돼요. 이해했죠? 이 과정을 통해서 기록물 관리에 적합하도록 일정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쵸? 자,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 레스펙트 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라는 거죠. 자, 단순히 기록 생산자에 대한 존중 정도로 정의되곤 했다. 아니, 뭐 읽어봤잖아, 이거는. 그쵸? 출처는 기록으로부터 정보를 검색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아니, 다른 건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그치, 맞았다고 할 수 있겠네. 그쵸? 자, 출처별 원칙은 기록의 개념적 성질보다 그 물리적 성질을 강조한다. 아니, 바꿔서 낸 거잖아. 이게 딱 봐도 이게 틀렸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지. 그쵸? 자, 그래서 출처별 원칙은 기록의 물리적 성질보다 개념적 성질을 강조해. 개념적 성질을 뭐라고 그랬어요? 증거적 성질이라고 했다라는 거지. 기록은 반드시 원질서에 의해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는 원칙. 그치. 너무 쉽네. 자, 그러면 이제 기록 관리의 기초 이론이라는 게 있어. 기록의 생애 주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생애 주기 개념. 생애 주기라는 건 뭐냐 하면 주기가 있잖아. 이게 사람도 생각해 보면 아기 때가 있고 청소년일 때가 있고 어때 장년일 때가 있고 그다음에 어때 중장년층이 됐다가 그다음 어때 노인이 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생애 주기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기록도 어때? 태어나서부터 폐기될 때까지의 과정을 뭐라고 한다? 생애 주기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기록의 생애 주기 개념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생물 유기체의 생애에서 유추한 개념인데, 즉 기록물도 어때? 생성, 성장, 소멸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개념이야. 그렇죠?
그럼 다시 말해서 기록이 생산되고, 그쵸? 난 후에, 생산되고 난 후 필요할 때까지 사용되다가 활용의 필요성이 소멸하거나 정해진 시점에 되었을 때 폐기되거나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되는 방식으로 처분이 이루어져. 이해했죠? 이렇게 본다. 이걸 뭐라고 한다? 생애주기 개념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치? 이걸 쉬워. 자, 그러면 특징을 봐봐, 여러분. 기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활용의 내용과 방법, 가치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요거 좀 이따 볼 거야. 생애주기 이론은 어때? 이런 변화를 일정한 시기에 따라서 기록관리 단계로 구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1번, 2번을 보면, 자, 지금 그 밑에 표가 있잖아. 그쵸? 기록관리 단계별 기록의 개념, 가치 변화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현용 단계가 있고, 준현용 단계가 있고, 비현용 단계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는 가치가 중요하잖아. 그치? 그럼 기록의 가치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1차적 가치가 있고 2차적 가치가 있어. 이해했죠? 근데 현용 단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1차적 가치가 중요하다. 그러면 준현용 단계에서는 어때요? 2차적 가치가 중요한데 비현용 단계에서는 어때?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뭐가 없어. 1차적 가치는 아예 없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치라 그래. 그쵸? 그 다음에 어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가치도 변화하고, 그쵸? 우리가 어때? 우리가 단계도 변한다. 현용 기록, 준현용 기록, 비현용 기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개념 봐봐, 여러분. 조직이나 개념의 현재 업무에 정기적으로 이용되는 기록. 그러니까 현재 업무가 중요한 거야. 현재 업무에 이용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준현용 단계에서는 현재 업무와 관련하여 요구 빈도가 낮아. 그래도 어때요? 사용되기는 한다. 그래서 어때요? 1차적 가치보다는 뭐가? 2차적 가치가 중요한 거지. 거의 사용되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비현용 단계에서는 더 이상 이제 안 쓰여, 아예. 그러니까 아예 1차적 가치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않지만 2차적 활용을 위해서 보존되는 기록이다라는 거지. 그럼 담당 기관, 이게 중요해. 그치? 아까도 어때? 기출문제에서도 어때요? 처리과에서 무결성을 담당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왔잖아. 이게 틀린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담당 기관은 어때? 생산 기관을 뭐라고 불러? 처리과라고 불러. 그 다음에 레코드 센터. 그치? 그러니까 생산 기관은 처리과고 어때? 레코드 센터. 레코드가 아까 내가 어때? 현용 기록이라고 했는데, 잘못했네. 현용 기록이 아니라 뭐예요? 준현용 기록의 레코드다. 이해했죠? 자, 아니 근데 조금 레코드 센터하고 레코드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아.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 레코드 센터다라고 하면 기록관이나 특수 기록관을 뭐야? 이거를 준현용 단계다. 이해했죠? 요 알아둬 이거 표.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현용 단계는 뭐야? 아카이브다라는 거죠. 아카이브. 연구 기록물 관리 기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관리 주체, 업무 담당자, 레코드 매니저, 아키비스트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알아둬. 자, 앞에서 제가 그쵸 여기서 맨 앞장을 봐봐요, 여러분. 14페이지 레코드를 다시 한번 보면 그쵸 우리가 여기서 레코드는 어떻게 돼 있어? 기록을 레코드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형식이나 매체에 상관없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레코드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현용 기록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야. 이해했죠? 그렇지만 비현용 기록을 보관하는 거는 그걸 또 뭐라고 불러? 레코드. 그치? 그걸 어때? 레코드 센터라고 부른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알아둬. 그래서 어때? 기록관, 특수 기록관. 그치? 우리가 아까 제가 뭐예요? 기록관도 어때? 현용 기록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여기 있지. 기록관은 뭐야? 이거는 레코드 센터를 담당하는 사람을 레코드 센터를 뭐라고 불러? 기록관이라고 부른다. 이해했죠? 자, 레코드 센터를 어때? 이거를 기록관이라고 하고, 현용 단계에서는 뭐라고 그래? 처리과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해. 이제 요 표가 더 중요하다. 이해했죠? 자, 그래서 다시 봐봐. 아까 기록관이 나왔지? 기록관. 자, 기록관이 어디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18페이지를 보면, 자, 원질서 존중의 원칙을 다시 봐봐. 원질서 존중의 원칙. 처리과에서 만들어 놓은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는 게 원질서 존중의 원칙이잖아. 이해했죠? 자, 그럼 기록은 반드시 원질서의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원질서 존중의 원칙. 아직 시험에 나질 않았기 때문에 이해했죠? 자, 이제 또 날 수 있어. 그 다음에 어때? 기록은 기관의 효과적인 기록관리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관에서 수립한 기록철, 분류, 검색 방법에 따라서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기관은 뭘 말하는 거야? 처리과를 말하는 거야. 이해했죠? 처리과. 그 다음에 어때? 기록과는 논리적이고 체계적 기록관리 업무 절차에 따라서 기록을 생산, 관리, 보존해야 된다. 근데 알고는 뭐 그치? 이거 처리과라고 해도 되는데 요 기록관을 뭐라고도 불러? 레코드 센터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죠. 이해했죠? 요 기록관을 레코드 센터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게 레코드라는 건 어때? 아무래도 비현용 기록과 현용 기록 중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의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헷갈리지 마 여러분. 그냥 다시 그냥 외워 이제. 뭐라고요? 레코드 센터를 뭐라고도 불러?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라고 부른다. 이해했지? 자, 이제 그러면 되는 거고, 표가 중요하다, 표가. 자, 그래서 이제 레코드 매니저가 있고 아키비스트가 있어요. 그쵸? 업무 담당자. 업무 담당자는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야? 처리과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 1번부터 봐봐, 여러분. 기록은 업무에 활용되는 현용 단계, 업무 활용 빈도가 낮은 준현용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활용 가치는 전혀 없지만 다른 목적에 필요한 비현용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모델은 기록이 처음에는 기관의 목표를 위해 보존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업무 활용 가치가 조직에서 감소하게 될 때 연구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될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이 모델이 뭐예요? 생애주기 모델이잖아. 이해했지? 생애주기 모델. 자, 그러면 종이 기록은 대체로 어때? 그 생애주기 각 단계에 맞춰서 해당하는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물리적으로 이동하게 돼. 이해했죠? 박스에 담아서 옮기게 된단 말이야. 이해했죠? 자, 처리과에서 어디로 옮기는 거야? 그럼 레코드 센터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어때요? 거기도 이제 다 됐으면 그치, 어디로 옮겨? 아카이브즈로 옮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각 기록물 관리 단계에서 더 이상의 활용이나 보존할 필요성이 소멸한 기록은 어때? 폐기돼. 그치? 뭐 사용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뭐요? 보존할 필요도 없는 건 어때? 그냥 폐기하는 거지. 그쵸? 자, 그러면 현용, 준현용, 비현용이라는 전통적 종이 기록물의 생애 주기와는 달리 뭐 때문에 이제 이 모델이 바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전자기록물 때문에 바뀌는 거야. 이거는 전자기록물은 시공을 넘나드는 속성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러한 단계의 구분이 모호해져. 왜 모호해졌어? 종이는 어때? 박스에 담아서 어때요? 처리과에서 레코드 센터에서 어때요? 그치? 지금 아카이브로 옮겨가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그치 전자기록물은 어때요? 그냥 생성하는 동시에 전자기록물을 만드는 동시에 모두 가능해. 레코드 센터나 아카이브에 동시에 저장하는 게 가능하잖아. 이해했죠? 그래서 이제 뭐가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생애주기 모델이 맞지 않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시공을 넘나드는 속성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러한 단계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생산 단계, 그치,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만들어. 그쵸? 그 다음에 어때? 준현용 단계에서는 어때? 기록관 시스템이 있고, 비현용 단계에서는 어때? 연구 기록물 관리 시스템이라는 3단계 생애주기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전자기록 관리에서는 생산 이전 단계라는 가상의 관리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생산 이전 단계. 그래서 이 단계에서 생산 이전 단계에서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진본성, 무결성을 지닌 기록 관리가 시작되고 조직, 업무 분석, 분류체계 확립, 가치 평가를 통한 처리 일정의 확립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별거 아니야. 자, 생산 이전 단계부터 이 문서는, 이 기록은 기획재정부가 만들어. 이 기록은 어때? 국방부가 만들어. 이게 이미 다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그쵸? 기록을 생산하기 이전부터 이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 생산 이전 단계라고 한다. 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동그라미 쳐 그냥 조직 업무 분석. 그러니까 조직 업무 분석이라는 거는 뭐예요? 야, 국방부에서 뭐 하는 거야? 기획재정부는 뭐 해? 그럼 어때요? 분류 체계를 좀 확립해 놓으면 기록을 생산하기 이전부터 어때? 이런 문서는 어느 부서에서 만드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 생산 이전 단계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생애주기 개념과 그쵸? 이제 생애주기 개념과 구별해야 되는 것으로 뭐가 있냐 하면 기록관리 연속체 개념이라는 게 있다. 그죠? 기록관리 연속체 개념은 뭐의 상대어야? 얘는 생애주기 개념의 상대어다. 생애주기 모델의 상대어. 그러면 생애주기 이론은 기록이 생산, 관리, 사용되고 나서 쓸모없는 기록으로 폐기, 처리되거나 지속적 가치를 가진 보존 기록으로 보존되어 최종 처분되는 것을 인정해. 이해했죠? 자, 기록관리 연속체 개념은 기록의 식별, 기록의 지적 통제, 기록의 이용을 위한 가공 작업, 기록의 물리적 통제라는 4가지 활동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록의 생애 주기 동안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어때? 반복 발생한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처리과에서만 해야 될 일이 어때요? 어디서도 있어. 우리가 레코드 센터에서도 이루어지고 레코드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처리과에서도 어때? 이루어진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권한 없이 변경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변경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면 주로 어떻게 되겠어? 생각해보면 처리과에서 기록을 만들 때부터 얘를 어떻게 보존할까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만든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서 기록의 식별, 그렇죠. 기록의 지적 통제, 기록의 이용을 위한 가공 작업, 기록의 물리적 통제라는 4가지 활동이 기록 생애 주기 동안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반복 발생한다는 사실을 제시해. 그렇죠? 그럼 연역을 봐봐. 이번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거는 기록의 연속체 개념은 1980년에서 90년대 전자기록의 등장과 더불어 생애주기 이론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나온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종이일 때는 생애주기 모델로 충분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어때? 이제 전자기록이 나오면서 기록관리 연속체 개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쳐. 뭐라고? 기록이 생산됨과 동시에 연구보존의 가치를 지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미 이때부터 구분이 돼. 이해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보존안을 언제부터 생각하는 거야? 생산할 때부터 생각한다라는 거지. 쉽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어려운 게 나는 게 아니야. 야, 기획재정부에서 이게 연구보존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 거는 여러분한테 묻지 않아요. 이해했지? 시험에도 안 나고. 누구의 기록은 만들 때부터 그냥 연구 보존하겠어? 누구의 기록은? 그렇지, 대통령의 기록은. 이해했지? 그냥 대통령의 업무 처리한 기록은 그냥 생성되는 순간 어때? 연구 보존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기록이 생산됨과 동시에 연구 보존의 가치를 지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되며 연구 보존의 가치를 지니는 기록은 생산 시점부터 관리가 돼.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록관리 연속체 개념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우리가 생애주기 모델은 어때? 생산하는 때는 어때? 생산, 그치. 업무에 활용하면 되고, 보존할 때부터, 적어도 어때요? 레코드 센터로 갔을 때부터가 이제 보존에 대해서 신경 쓰면 되는데, 전자기록은 어때? 생산과 동시에 보존까지 어때? 염두에 둔다라는 말이야. 자, 특징, 연속체 이론에서 생산, 획득, 저장, 이용,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이나 이용,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져. 기록의 연속체 관리 방식은 종전에 기록 관리자는 처리과별, 기록물 관리 책임자, 레코드 센터의 관리자, 여기까지가 그치 기록 관리자야. 이해했죠? 자, 기능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 논문을 쓴 교수님도 어때요? 처리과나 기록물 관리 책임자, 아까 어때? 기록관이라고 했잖아. 기록관, 특수기록관. 이게 레코드센터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크게 보면 현용 기록과 준현용 기록해야 한 다음에 어때요? 비현용 기록이라고 하면 준현용 기록은 어디에 더 가까워? 여기, 그치? 현용 기록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처리과별 기록물 관리 책임자가 있고, 그쵸? 레코드 센터 관리자가 어때? 이렇게 함께 묶여. 그래서 기록 관리자라 그래. 얘를 기능과 아키비스트의 기능을 구분해 왔어. 어디서? 생애주기 모델에서. 이해했죠? 구분해 왔지만 방식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제기된 것이 뭐예요? 기록관리 연속체 개념이다라는 거야. 자, 기록 생애주기에 따르면 기록관리의 특정한 단계에서 기록관리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 단계에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돼. 이해했죠? 그러니까 처리과에서는 어때요? 처리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되고, 레코드센터에서는 어때요? 레코드센터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때? 아카이브즈에서는 어때? 아키비스트로서의 전문 지식과 뭐예요? 지금 우리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생애주기 다른 단계의 기록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에게도 그 지식과 정보가 필요해. 근데 이제 다른 단계에 있는 사람도 어때요? 뭐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되겠지. 이해했죠? 그래서 내가 처리과라고 해서 어때? 이게 우리가 기록 관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처리과, 기록관, 연구 기록물 관리기관 종사자는 여전히 어때? 각자의 업무를 수행할 거야. 언제도. 기록물, 기록관리, 연속체 개념에서도. 이해했죠? 수행할 것이지만 그들의 업무는 어때? 통합된 구조 안에서 수행될 것이며 전문가적 협력과 개발을 제한하는 어떠한 경계도 없을 거다라는 거죠. 뭐 시험에 나기는 어려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해를 해보면 기록관리 연속체 개념에서도 어떻다는 거야. 지금 처리과는 처리과의 어때?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지금 레코드센터는 어때? 레코드센터의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되고, 아키비스트는 어때? 이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어때?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럼 이제 4번, 이게 중요한 거야. 그쵸? 우리나라 기록관리 체계는 어떻게 돼 있니? 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면서 맨 처음에 뭐예요? 생애주기 모델에 따라서 어때? 처리과, 기록관, 연구 기록물 관리기관 3단계를 반영했어. 이해했죠? 그러니까 요 3단계는 알아야 돼. 그쵸? 그러면 처리과에는 뭐야? 현용 기록. 기록관은 뭐예요? 비현용 기록. 연구 기록물 관리기관은 뭐 얘는 준현용 기록, 죄송해요. 준현용 기록, 그 다음에 어때? 비현용 기록이다라는 거지. 자, 실제 기록의 관리 체계를 체계화하는 업무 프로세스는 절차, 전자기록의 생산과 관리를 의무함으로써 연속체적 관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영했다. 그러니까 뭘 원칙으로 하고 생애주기 모델을 원칙으로 하고, 그쵸? 기록관리 연속체 개념을 반영했다라는 거죠. 이해했죠? 이게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체계야.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모델은 생애주기 이론과 기록 연속체를 혼합 형태인데 뭐가 원칙이야? 생애주기 모델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뭘 반영했다? 그쵸? 기록관리 연속체 개념을 반영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상 문제를 봐봐요, 여러분. 기록의 생애주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자, 1번. 자, 이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기록물도 생성, 성장, 소멸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맞잖아, 이거는. 그치. 생애주기 개념이니까. 기록관리 단계에 따라서 기록물 관리기관과 기록관리 주체의 역할과 책임 또한 달라져. 뭐라고요? 기록관리 단계에 따라서. 이해했지? 네가 업무 담당자냐? 네가 어때? 레코드센터에 어때요? 지금 레코드센터에 아까 뭐라고 돼 있어? 그쵸? 정확히 해야지. 자, 워딩이 중요한 거야. 그쵸? 자,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레코드 매니저. 자, 그럼 네가 아키비스트냐? 네가 뭐예요? 지금 업무 담당자냐? 또는 어때요? 지금
레코드 매니저냐에 따라서 어때요? 이게 달라진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기록 관리 단계에 따라서 기록물 관리 기관과 기록 관리 주체의 역할과 책임 또한 달라진다고 보는 관점이 뭐야? 얘가 생애주기 모델이야. 그렇죠? 자, 기록은 업무와 활용되는 현용 단계, 업무 활용 빈도는 낮은 준현용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활용 가치는 전혀 없지만 다른 목적에 필요한 비현용 단계로 나눌 수 있어. 아유, 다 맞는 거네, 이런 거는. 이해했죠? 자, 그러면 기록의 식별, 기록의 지적 통제, 기록의 이용을 위한 가공 작업, 기록의 물리적 통제라는 네 가지 활동이 기록의 생애주기 동안 어때?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반복 발생한다는 사실을 뭐야? 기록물 연속체 개념이다. 이해했죠? 기록관리 연속체 개념. 자, 이거는 여러분 생애주기 모델하고 기록관리 연속체 개념이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알아도 맞힐 수 있는 문제잖아. 그래서 이 4번이 틀렸다는 걸 어때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만 이제 쉬었다가 여러분 전자기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가.